안녕하십니까. 신화가 됐고 이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곤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공입니다. 중공 샤이니 칼럼니스트들이죠. 궁지에 몰린 중공입니다. 미국 이후 러시아에 이어서 자국민들도 등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패니언 미국무 장관이 바이러스의 유해성을 거래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우리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모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중국완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해왔다. 이제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키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음을 전 세계가 안다고 생각한다. 많은 바이러스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계를 감염시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 운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은폐하고 속이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팬데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3일 현지 시각이죠. 5월 4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5월 4일 날 데이비스 방송에 출연해서 공보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대한 증거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중국을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무기로 쓰겠죠. 우리는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세계를 감염시킨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준 이하의 연구소 운영 그러면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어떤 수준 이하의 관리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고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준 이하의 시스템 속에서 그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후 유럽까지 분노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감염 확산에 대한 보고서에 중국이 은폐를 하는 압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EU 의원들이 완전히 분노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4월 28일 날 AIN의 부피가 보도를 했는데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에서 작성한 이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적 차원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 공작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퍼뜨린 대표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으로는 미군 유래설 프랑스 정치인들의 블레이저 사무총장 비난설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이 알려지자 중국은 즉각 이후에 압력을 가해서 보고서 발행을 한 차례 연기시켰고 결국 이유는 중국 압력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해서 지난달 말에 발행했는데 이후 위원들은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청에 이 같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군인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군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턱에 거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미군이 최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정치인들이 이 문제는 뭐냐? 프랑스 요양원에서 양로원에서 대규모 발병이 났고 거기에서 대규모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 분노의 화살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을 물리치고 사무총장에 머물고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 뭐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레이저로 살짝 벌리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때론 일본에 가서 줍고 찬양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 다 중국의 공작이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갔었는데 중국이 그걸 압력을 넣어서 환자를 연기시키고 그리고는 나중에 또 압력시켜가지고 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대폭 삭제해서 밋밋한 보고서가 발음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중국이 그걸 이후 의원들이 이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대외 관계이지 니들이 지금 중국 직원들이냐 하고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어쨌든 반중 정서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유럽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체코 상원의장의 사망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암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체코의 권력 서열 2위인데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명망 있는 정치가가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죠. 지금 현재 체코다 동양은 친중파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자고 반중파죠. 그래서 이 한번 본다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숨진 체코 권력 서열 2위 야로슬라프 쿠베라 상원의장은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체코 전계가 술렁입니다. 라전 의장의 미망인인 대학 후배라 여사는 지난달 27일 체코 방송에 출연해서 후배 의장이 죽기 3일 전장전 민주 체코 대사와 불쾌한 밀실 면담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미망인은 남편은 장마, 폭력센만 있는 밀실에서 20분간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굳은 표정으로 여기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자 라고 말했고 걱정하는 미망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곧 장 대사는 해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3일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주 씨는 심장의 이상이 중국 대사관에서 모임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요. 야로스와프 후베라 상원 의장은 체코 권력 서열 2위이고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친중 인사는 반중 인사. 그런데 이 반중 인사인 체코 상원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한다. 그래서 여기 체코에는 주체코 중국 대사가 전화를 해서 의장님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중국 대사관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부부 동반 식사했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잠시만 하고는 어떤 밀실에 들어가서 잔민 대사 그리고 구해라, 상원 의장 그리고 통역 이렇게 딱 4명만 있는 상황에서 20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나왔는데 여기서 안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부인에게 여보 우리 여기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미망인이 방송 출연해서 미망인이 한 말씀은 굉장히 큰 압박 협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진짜로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물 정도는 마시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3일 후에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는 이제 중국 대사관은 직후에 발생했으니까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고 유럽인들은 이거 암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중국에 정말 무지막지하고 정말로 암살이라면 무지막지하고 강큰 이런 행동에 유럽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어서 아프리카까지 반중이 확산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중국이 1대1로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20년 넘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중국 친중 국가 친중 인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보시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중국이 사태 초기 심각성을 은폐해서 피해가 확산된 만큼 중국에 대한 보상 요구와 대중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며 호주는 바이러스 발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영국과 독일은 화웨이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프랑스와 카자흐스탄, 케냐, 우간다가 아프리카 연합 등은 최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송으로 조롱만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우간다, 가나, 케냐, 아프리카 연합 등도 중국이 가짜 뉴스 유포에 강력 항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짜 뉴스 마구마구 유포를 하고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지금 강력 항의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뭐냐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게 분노를 했다. 빠졌다는 겁니다. 든든한 우방이었던 푸틴도 분노합니다. 중국인들도 다 나가라,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제 쭉 진행된 타임라인인데 보시겠습니다. 3월달이요. 3월 25일 탐사 보도를 했는데 당초 4월 22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임기 백지화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감염 확산에 따른 여론 악화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삼선하지 못한다는, 삼선 연임하지 못하는 그걸 이제 헌법 개정해서 영구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21일 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하려고 했는데 감염이 확산되니까 투표장에 사람을 모으는 것도 부담되고 또 감염 확산되니까 일단 민심이 당연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자꾸 무기한 연기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던지 이렇게 해서 좁혀지면 클린하든가 아니겠습니까? 그만둬야 하니까 여기에 분노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 일주일 지났어요. 4월 2일 다시 보도를 하는데 3월 31일 푸틴 대통령이 만났던 모스크바 남부 감염 전문병원 수석 의사 데니스 프로체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모스크바 남부에는 감염 전문병원이 전문가인데 이분이 푸틴 대통령한테 푸틴 대통령 당연히 의과 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 받았으니까 이 의사와 만난 경력 있는 사람도 좀 더 자가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모르게 한 거예요. 완전히 봤죠. 할 일이 많은데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가격리하던 중에 참지 못하였다. 이것 정말 못 찾겠다. 분노가 그냥 이글이글 올랐겠죠. 그래서 추방 지시를 한 겁니다. 중국인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감염 의심 중국인 추방 지시로 러시아 내 중국인들의 강제 추방이 시작됐으나 중국이 모든 항공교통편을 막아버리자 러시아는 4월 초부터 육로를 통해 중국인들을 추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이롱 장성 수입한 어떤 국경 지역 도시들의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이 몽골을 중심으로 몽골의 오른쪽 그리고 몽골의 왼쪽 국경을 아주 거대하게 마주하고 있었는데 몽골을 중심으로 몽골에서 서쪽 국경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그 지역은 전부 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뭐 이런 식으로 스탄 국가들이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몽골을 중심으로 서쪽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몽골을 중심으로 동쪽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이 그 지역만 국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흑룡강성 해룡장성이죠. 거기를 통해서 잘 보내는 거예요. 왜냐 출항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이 교통편을 항공편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육로로 보내보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 해룡장성에 러시아와의 국경하고 있는 이 지역에 수입한 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7만 명 정도 됐답니다. 이 지구를 다시 보넣는데요.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국경 수비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총 쏠 수 없잖아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러시아에 갔던 중국인들이 이 도시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빠진 상태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